안녕하세요. 정원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살고 싶다는 농담 허지웅 에세이입니다. 살고 싶다는 농담 허지웅. 살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알약 28알을 억지로 삼키다 보면 웃음이 나왔다. 아픈 걸 참지 말고 그냥 입원을 할까?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병동에서는 옆자리에서 사람이 죽어간다. 사람의 죽음에는 드라마가 없다. 더디고 부잡스럽고 몸이 건조하다. 가장 어둡고 깊었던 그 밤을 버티고 몇 개월이 지났다. 놀랍게도 아프기 전보다 훨씬 건강하다. 가장 힘들었던 그날 밤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행복이 뭔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매대 위에 보기 좋게 진열해 놓은 근사한 사진과 말잔치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안다. 아마 행복이라는 건 삶을 통해 스스로에게 증명해 나가는 어떤 것일 테다. 병동에서 나는 이런 호기로운 글을 SNS에 계정에 올렸다.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암의 종류라고 합니다. 붓기와 무기력증이 생긴 지 좀 되었는데 미처 큰 병의 징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함께 버티어 나가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길게요. 고맙습니다. 나는 마침내 지금은 그 밤이라고 부르는 날을 맞았다. 가장 위험했던 밤이었다. 그 밤을 지나 보내고 나서 나는 살아야겠다는 야심을 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는 확실히 야심처럼 보였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야심은 희망이 되고 희망은 동기가 되었다. 나는 그저 죽음이라는 결론에만 몰두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거대한 결론 앞에 다른 것들은 한없이 사소한 소음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결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사소해진다. 거창한 결론이 삶을 망친다면 사소한 결심들은 동기가 된다. 나는 죽음이라는 결론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죽음 이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제발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이 글을 그래서 쓰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운동을 쉰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늘 무게와 다투는 운동만 했다. 우리 집안 내력 같은 거다. 항암 치료가 끝나자마자 달려간 곳도 헬스장이었다. 그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운동이 있다면 그건 요가였다. 요가는 문 앞에 개와 남자는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을 것 같았다. 이기는 경험을 쌓으면 패배해도 주저앉아 비관하지 않고 다시 한번이라고 말할 수 있다. 30살 이후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걸 시도해본 기억이 없다. 요가는 해보지 않았던 것이고 잘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내게 요가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 이길 때의 기분을 오랜만에 느끼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오늘은 서점에 갔다. 이길 배송보다 빨리 확인해야 할 책이 종종 있다. 그러나 동네 서점은 부동산과 카페에 자리를 내주었다. 골목 깊숙이 뿌리를 내려 고목처럼 새겨져 있던 서점들도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하고 뽑혀 사라졌다. 서점에서 책을 사면 주차비는 공짜다. 계산하면서 주차번호를 알려줬고 주차비는 선결제되었다. 차단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뭐가 문제지? 할 수 없이 다시 주차비를 결제했다. 다시 서점 안으로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 운전이 서툰 하얀색 차가 접근해 왔다. 내 차와의 거리는 꽤 멀다. 1톤 트럭도 지나가겠다.
저기 수영장도 파고 주차장도 하나 새로 만들겠다. 아니 왜 못 지나가는 건데 싶어 내가 뒤로 더 빼줬다. 그러다 빠바바 끓기는 소리. 응? 짜증이 확 밀려온다. 창문을 열어보니 오 하나님 앞서사 왼편 연석 위로 철제 장비가 삐죽 튀어나와 있다. 여전히 하얀색 차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보다 못한 주차장 아저씨가 달려와 역정을 내자 그제야 흰색 차는 천천히 움직인다. 집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이 먹구름이다. 불행한 일을 겪으면 사람의 머릿속은 불행의 인과관계를 따져 변수를 하나씩 제거해보며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그럴싸한 대상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내 차에 상처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은 뭘까? 서점 직원? 하얀색 차? 주차장 관리 아저씨? 삐죽 나온 철제 장비? 후진한 나? 끊임없이 과거를 소환하고 반추해서 기어이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낸다. 내가 가해자일 가능성은 철저하게 제거한다.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벌어질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괜찮다. 찾을 수 없는 원인을 찾아가며 무언가를 탓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수습하라. 감당하고 다음 일을 하자. 그러면 다음에 불행과 마주했을 때 조금은 더 수월하게 수습하고 감당하고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내일은 차를 수리해야겠다.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간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대로 잘 껴안고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인력으로 해서 돌이킨다고 해도 처음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삶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맙소사 그걸 이 나이에 알게 됐다. 기댈 수 있는 신적 존재도 제도적 안전장치도 없이 혼자 싸워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피폐해진다. 싸우기 위해 거칠어진다. 불신만 남는다.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사람들끼리도 상대를 증오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상대에게서 발견했을 때 우리는 공감과 이해보다 질타와 성급기를 우선하기 마련이다. 버티어 살아남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끝내 우리가 싸웠던 어둠 안에 갇히고 만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힘으로 살아남은 탓에 타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잊은 것이다. 끝까지 버티고 싸우되 피폐하고 공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선의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며 서로를 도울 것.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멋지고 빼어난 것들 덕분이 아니라 언제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된 선행들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여성이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언제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바꾸고 싶다. 그런 이야기였다. 슬픔을 나누면 행복이 되거나 최소한 슬픔이 쪼개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슬픔을 나누면 그건 약점이 된다. 옳다고 생각하는 걸 실험하기 위해 실명으로 자기 삶을 공유해선 절대 안 된다. 예전 같았으면 내게 질문한 청년에게 대답했을 것이다. 가면을 벗고 솔직하라고 말이다. 매사에 벌거숭이로 날 것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숭고하고 옳은 일이며 세상을 바꾸는데 보탬이 된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어른들의 사사로운 이익에 헐값으로 팔려다니지 않기를 바란다. 확실히 말한다. 너 혼자서는 세상 못 바꾼다. 청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근사한 수사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건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그 가면을 버려서는 안 된다. 때와 장소에 알맞는 가면을 가렸을 줄 안다는 건 돈을 주고도 배우기 어려운 능력이다. 가면을 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가면을 쓴 채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다가는 미칠지도 모른다.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아도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런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 사실 많을 수도 없다. 등대 노릇을 해줄 어른을 만나 지혜를 빼먹어라. 물론 어려운 일이다. 나는 그런 어른을 갈망했다. 하지만 그런 어른을 식별할 밝은 눈이 없었는지 아니면 단지 운이 없었는지 평생에 인연이 없었다. 그럴 때는 이미 죽은 어른의 글에 기대도 좋다. 나는 그렇게 했다.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를, 불행하거나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